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7월 25일 아침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미국 시장은 하락 마감하는 모습이었죠. 미국 시장은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악재에 둔감하고 호재에 민감한 모습이 계속 보였어요. 그래서 악재가 있어도 악재를 외면하고 그날 호재가 있으면 그걸 그대로 반영하는 모습이 한 거의 2주 정도 나왔던 것 같은데요. 지난주 금요일 날은 호재가 없었죠. 실적도 지표도 전부 악재의 모습이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시장에 반영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지금 미국 시장은 실적 발표가 굉장히 중요하죠. 실적에 따라 시장의 방향성이 상당히 좀 많이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스냅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소셜미디어 업체죠. 광고 수익을 의존하는 기업인데, 뭐 구글의 뭐 모기업 알파벳이라든가, 그렇죠? 뭐 페이스북의 모기업 베타플랜도 거의 뭐 비슷한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실적에 의한 어떤 영향을 좀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 스냅이라는 기업이 분기 손실과 매출이 예상치를 완전히 하회를 해서 39% 폭락을 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구글 모기업 뭐 알파벳이라든가 메타플랜도 같이 빠지는 그런 상황이 보였죠. 그래서 그게 이제 미국 시장을 흔드는 상황이었다. 뭐 이런 생각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주에도 미국 시장은 실적 발표가 있어요. 실적 발표가 계속 지속됩니다. 애플도 있고, 또 아마존, 뭐 마이크로소프트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기업 실적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 실적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그 7월 제조업 구매자 관리 지수가 52.3이 나왔어요. 그래서 시장 예상치 52.7보다 낮은 상태의 모습을 보였고, 24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하죠. 지표도 역시 안 좋아지는 그런 상황이 예상이 보이고 있어서 시장을 많이 흔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번 주에는 아까 말씀드린 뭐 실적 시즌에 의한 뭐 기업 실적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 FMC 회의가 있죠. 26일날 27일 FMC 회의가 있는데요. 시장에서는 일단 자이언트 스텝을 예측하고 있죠. 자이언트 스텝이 아닌 뭐 울트라 스텝이는 1%를 하게 되면 시장에 충격이 좀 있을 거고요. 자이언트 스텝 하면은 뭐 충격은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너무 시장에서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하잖아요. 미국은 항상 보면 악재를 미리 떠들어가지고, 그렇죠?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는 식으로, 그렇죠? 그런 식으로 만들어버리는 격이 있습니다. 물론 뭐 어따 대응이 약간 뭐 내용이 좀 다를 수 있겠지만 미리미리 다 알려서 시장에서 뭐 의미 없게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지난번에 소비자 물가지수도 그랬죠. 생산자 물가지수도 그랬고요. 그렇죠? 그리고 오히려 생각지 않았던 소매 판매가 좋아지면서 시장 확 올려버렸던 그 상황 비슷한 겁니다. 어쨌든 FMC가 0.75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는데 그게 확률이 높아지는데 뭐 0.5를 한다 그러면 또 미국 시장에 환호를 할지 이건 봐야겠죠. 근데 1%로 하면 문제가 되는데 저는 이제 1%가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근데 이제 미국 시장은 요즘 이런 얘기가 있어요. 6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꼭지점 아니었냐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가능성은 있어요. 가능성은 있는데 뭐 그런 것 때문에 뭐 이 FMC 회의에서 금리 인상을 0.75나 0.5를 할 수도 있다. 뭐 0.5도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래서 한번 뚜껑을 열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1% 하는 것이 향후 시장을 위해서는 더 좋을 거라고 예상하는데 뭐 연준이 하는 결정을 제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예측만 하는 거니까요. 한번 지켜보실 필요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GDP 성장률이 2분기 GDP 성장률이 이번 주에 발표되죠. 이게 이제 중요하죠. 왜냐하면 1분기 때 마이너스 성장을 했어요. 1분기 때 마이너스 성장을 했기 때문에 2분기 때도 역시 두 번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하게 되면 경기 침체를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어저께 뭐 옐런 뉴스 보니까 미국 경제는 침체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고 하는데 왜 침체를 인정 안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뭐 중간 선거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침체를 반영하게 되면 이제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안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의도적으로 연준도 자네 옐런도 경기 둔한 쪽으로 얘기를 침체 쪽으로 얘기를 안 합니다. 근데 실제로 시장은 침체 가능성이 굉장히 엿보이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실제로 소매 판매 하나 하고 뭐 고용 정도 빼놓고 아무것도 없거든요. 고용도 이제 좀 더 지나면 어려워질 거예요. 왜냐하면 기업 실적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으면
결국 취업도 어려워지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한번 좀 지켜보는 그런 상황이 돼야 되겠다. 어쨌든 이번 주는 뭐 실적과 또 FMC와 GDP 성장률의 지표 한번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FMC의 0.75는 시장에 영향을 안 미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명서 발표고요. 그 성명서에서 연준이 어떻게 보냐. 연준은 성명서에서 결코 시장에 나쁘게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 모습이 되게 중요하죠. 근데 이제 저는 이것 때문에 중요한 게 아니라 연준이 금리 인상 하게 되면 우리나라하고 연준하고 이 금리 차가 없어지잖아요. 이게 문제가 될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뭐 금리를 0.75 했어 뭐 이런 식으로 시장을 받아들일 수 있지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제 부담되는 거죠. 0.5 정도 하면 그래 금리차가 좀 있으니 괜찮아 이러지만 0.75 하면 이제 금리차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역전돼가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이렇게 돼버리면 우리나라 입장은 굉장히 안 좋을 수 있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과 미국 FMCA가 미국을 어떻게 이끌어갈지는 두 번째 문제지만 우리나라 이거로 인한 우리나라 시장의 흐름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는 이번 주에 미국의 금리에 따른 환율의 변화를 아주 중요하게 봐야 되는 한 주가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은요 보시면 다우는 0.4% 나스닥 0.17% 정도 하락을 했죠. 다우 차트를 보시면요 일봉으로 보시면은 60에서 올라갔다 밀리는 요 60에서까지 다시 밀리는 정도. 근데 장 초반에 상승이었어요. 장 초반 0.5% 상승이었고 마지막 0.4%대 하락하는 모습이었고요. 나스닥도 장 초반에는 소폭 상승이었어요. 그러다 마이너스로 가는 그런 상황이었죠. 기업 실적의 영향을 상당히 좀 많이 받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번 주 기업 실적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FMC 시장에 대한 상황을 한번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거에 따른 국내 환율의 변화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환율에 대한 부분인데요. 삼성전자 죄송합니다. 삼성전자인데요. 삼성전자 6만전자를 회복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6만전자를 회복하면 이 삼성전자에서 개미들은 손실을 줄이는 거잖아요. 그쵸? 손실을 줄이는 건데, 손실을 줄이는 거는 일반적으로 개미들은 좀 지켜봐야 돼요. 개미들이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1조 4천억 정도 매도를 했다고 하네요. 1조 4천억. 근데 저는 삼성전자가 이제 앞으로 더 갈지에 대한 의문점을 많이 갖고 있어요. 왜냐면, 이 삼성전자의 현재의 이 위치는 평단가가 맞지 않거든요. 평단가가 맞지 않기 때문에 이 평단가를 맞춰나가는 전략이 시장에 있어야 된다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방법은 이제 내려오면서 받아주는 방법이 있죠. 내려오면서 받아주는 방법. 근데 이제 내려오면서 받지를 않는다면 사실 삼성전자를 매매하는 외국 입장에서는 손해죠. 손해입니다. 그러니까 개인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나마 요 근래 산 사람 입장에서는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거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고요. 이전에부터 샀던 물량이 중요하죠. 사실 이전에 샀던 물량이 너무 많아서 1조 4천억 나온 게 시장에 의미가 있을까 하는 정도로 물량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개인들이 시장에 삼성전자에 엄청나게 진입이 되어 있는 상태라서 아직도 물량이 다 나오지 않은 상태다. 그러나 추세적으로 왜 개인들이 계속 나오는지는 좀 더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겠죠. 왜냐하면 수급에서 우리나라 항상 보시면 종목이든 시장이든 외국인과 개인 기관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방향을 잡는데 한쪽으로 치우치면 방향이 안 나오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뭐 개미들이 사고 개인들이 팔고 외국인들이 샀다 뭐 해가지고 뭐 시장이 좀 움직일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 모습을 좀 확인해야 되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외국인들의 지금 매수는 좀 이해가 안 되고요. 평단가가 맞지 않아서 또 그거에 대한 어떤 그 시장 대응이 외국인들이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좀 확인해야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원달러가 제가 FMC 회의 금리 인상 후 미국과 우리나라의 금리 차로 인한 원달러의 흐름에 따라 삼성전자의 흐름은 또 달라질 수도 있다. 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삼성전자가 자꾸 삼성이 하나씩 죄송합니다. 오늘따라 왜 이런지 모르겠네요. 자, 코스피가 2400 안착을 했다가 실패를 했어요. 금요일날 2393에 끝나는데요. 코스피가 계속 그 2400 싸움을 약 3일 정도 했어요. 3일 정도 했는데 기술적으로는 지금 사실은 이틀 정도 그 방향성 없는 매매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일목으로는 깨졌지만 이평으로는 그런 생각 하실 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틀 동안 오늘하고 내일 사이의 흐름을 좀 보실 필요성이 있겠죠. 근데 이제 내일 모레쯤 되면은 내일하고 내일 모레쯤 되면은 이제 FMC 회의가 있어서 또 그거에 따라서 시장이 또 시장 상황을 보려는 모습이 좀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죄송합니다.
왜 이렇게 방송은 좀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은 기관의 흐름을 꼭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기관들이 매도를 했어요. 쭉. 그리고 기관들이 들어왔던 물량을 싹 다 나간 상태이기 때문에 기관들의 흐름을 봐야 돼요. 만약 기관들의 흐름이 매도를 유지하고 외국인마저도 매도로 간다면 얘기는 좀 달라집니다. 네, 그래서 기관과 외인의 흐름을 정확하게 보셔야 되는 한 주가 돼야 될 거다. 기관의 매도가 유지되면서 외국인의 매수가 없으면 시장은 약간 어려움이 될 거고요. 외국인이 정말 삼성전자 받아준다면 모를까, 그렇지 못한다면 시장을 한번 지켜볼 수 있겠죠. 자, 이번 주도 한 주가 또 시작이 됩니다. 즐거운 한 주 되시고 승리한 한 주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